안녕하세요. 성장개미TV입니다. 자, 12월 6일 시장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10시를 막 지나고 있고요. 시장 안 좋죠. 확실히 금요일날 이 미국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한 2, 3일은 미국 시장이 안 좋아도 좀 좋았었는데 오늘은 영향을 좀 받습니다.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있는데 사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진 않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편이고 코스닥 시장은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고 홀로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시장 밀린 거 영향을 좀 받는 이런 분위기죠. 자,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들이고요. 자, HLB가 긴급 승인 여부가 다음 주에 좀 편가름 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죠. 일단 약 일주일 후에 좀 회의를 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에서 회의를 해 봐야 하는 거지만 결국 이 관건은 이 면역원성에 대한 이 보호 효과가 자꾸 발목을 붙잡는 이런 상황이라 일단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아마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HLB가 전체적으로 3%대, HLB 생명과학이 6%, HLB 제약이 3.45, 넥사이언스가 4%, GTBNT가 3%대 밀리고 있고, HLB 파워도 1% 가까이 밀리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전체도 이 코스닥 시장이 1.44%, 코스피 0.88%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대차 거래가 이 당일날 나오기 않고 다음날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맨날 다음날 살펴드리고 있죠. 사실 HLB 생명과학의 이 대차 거래가 거의 없었는데 금요일날 좀 나왔습니다. 금요일날 신규 수량이 15만 주, 상한 수량이 한 11만 정도 나왔고요. HLB 같은 경우엔 신규 수량보다는 상한 수량이 한 12만 주 많았는데 역시 HLB의 가장 큰 리스크는 공매도죠. HLB 생명과학도 공매도가 없다가 근간에 또 5, 6%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세력들이 원체 괴롭히기 때문에 주가가 잘 못 올라가는 것도 있죠. 사실 나노젠 나노코박스 관련해서는 실망할 만큼 실망하고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 같은데 역시나 공매도 세력들이 좀 극성을 부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HLB의 이 일봉 차트를 보면 최저점이 3만 5천 원대를 찍고서 오늘 잠깐 반등했을 때 결국 찍어줘야 될 21선 찍었죠. 제가 21선을 돌파한 척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역시나 돌파하지 못했고 이 돌파하는 건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죠. 이 주식을 움직이는 매수세가 합니다. 돌파 안착이든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이 필요한데 아직 5일선을 못 지켜주고 있는 게 좀 안타깝고 물론 지금 시간이 10시기 때문에 장이 끝나 봐야 알겠지만 장 끝났을 때 5일선 위에 있고 옆으로만 가주면 어쨌거나 아직은 월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이 7월 달에 생긴 변곡점 35,3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진 거죠. 많이 반영해서 떨어졌고 주봉에서는 일단 저번 주에 저점을 하회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역시나 5주선 돌파 한차이 꼭 필요한데 오늘 월요일이죠. 근데 딱 고점이 5주선을 찍었습니다. 이 자리를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하죠. 자,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 이격이 모여야 되는데 오늘 내일 안 밀려야 이제 옆으로 모이고 20원 돌파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장 초반이라 아직 투자자별 동향 안 잡힐 것 같지만 오늘도 HLB는 역시 외국인들이 약간 장 초반에 매도세가 5만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아직은 지켜줘야 될 20개월 선자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이 자리를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추가 하락이 이어지느냐 아니냐 결정이 되고 만약에 그 20개월 선을 강하게 이탈하고 내려오게 되면 추세가 심하게 깨질 수 있으니까 이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주봉에서 역시 5선 딱 찍고 떨어졌습니다. 역시나 HLB처럼 옆으로 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밀린다 하더라도 이전 저점을 하회하지 않으면 예전처럼 이렇게 옆으로 가는 이런 공간들이 생길 거예요. 이때도 이렇게 올라갔다 밀리고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많이 바닥을 찍은 종목이라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 즉 횡보 후에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HLB 제약은 제가 꽤 위험하다고 그랬죠. 이 친구는 월봉에서 20개선 깬 상태죠. HLB 생명과는 안 깼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 20개선을 맞고 이 자리를 못 들어주면 추가로 밀릴 수 있고 이 20개선을 뚫어주는 매수세가 들어와야 역시나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이제 5주선을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5선 돌파 안착이 필요해 보이고 이전 저점 가격과 예전 옆으로 횡보한 구간 이 자리를 이탈해 놓은 상태라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면 다행히 옆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이전 저점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역시나 보는 게 맞고 넥서사이언스도 밀리고 있긴 한데 사실 넥서사이언스는 이 10개월 선에 잘 버텨주고 있죠. 장기적으로 추세가 좀 살아나고 있고 주봉에서 이번 주 한 주 정도 제가 쉴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5주선까지
19,000원대까지 살짝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 자리는 일봉에서 21선이 되고 아주 가깝게 대응하실 분들은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당연히 이동평균선이 상승과 하락을 보장해 주진 않죠. 이 상승과 하락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손절하고 어디서 이 대응을 할 건가를 결정해 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고 또 하나 추세를 보는데 도움이 되죠. 이래서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거고 이 주식이 과연 떨어질지 올라갈지를 맞추는 건 아니죠. 어떻게 대응할 건가 기준을 잡는 데 유효합니다. 그래서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 어쨌거나 이 5개월선 잘 지켜준 선상에서 사실은 지금은 아직은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 G3BNT도 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5개월선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사실 HLB 테라퓨틱스로 되면서 일단 추세가 원체 바닥권에서 일단 HLB로 다 인수가 된 거기 때문에 크게 위험할 것 같지는 않아요.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밀려봐야 예전 바닥이고 더 이상 주가가 크게 바닥을 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자, 이 주봉에서는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줘야 되는 2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아직은 상황이 괜찮습니다. HLB 파워를 보면 역시나 월봉에서 20개선 찍고 돌아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추세에 전환될 수 있다고 그랬죠. 장기적으로 추세를 전환과 턴을 해놓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20개선 자리인데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역시나 아직은 상황이 괜찮고요. 주봉에서는 5선 돌파 안착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돌파 안착해주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또 되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밀리는 것 때문에도 많이 밀리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기보다는 특히 HLB나 HLB 생명과학은 많이 밀린 만큼 밀렸죠. 이때 저점이 HLB 생명과학도 거의 11,700원까지 밀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에서 버텼다면 지금은 너무 하루하루 일일비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추세인 20개선을 깨나 깨지 않나 이런 거를 조금 유익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 당일 관심주나 테마주 또는 신경 써야 될 종목들을 좀 방송해 드렸었는데 역시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안 좋죠. 특히 비트코인이 25% 정도 급락하면서 비덴트나 위지트 이런 종목들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 위메드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져서 이 주식도 많이 떨어지는구나.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그동안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이전에 저점 대비 벌써 4배, 5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이러다가도 급등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되는 자리가 결국 이런 데란 얘기죠. 이런 데. 그래서 이런 데서 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또 이런 데서 매수한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또 하루에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매수 매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단타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주봉이나 일봉에서도 비덴트는 사실 이 주봉에서 중기적인 추세를 유지해주는 5주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아직은 깨지 않고 있지만 역시나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순간 급락할 수 있어서 이렇게 5선 같은 걸 기준으로 잘 대응하는 게 좋고, 일봉에서도 역시나 이 11선이나 21선 같은 걸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은데 원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지트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죠. 위메이드도 왜 떨어지지? 비트코인 때문에 떨어지나? 그게 아니고 6,000원, 7,000원 하던 주식이 2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죠. 근데 조정이 들어와도 간단하게 들어올 게 아니라 깊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아침에 살펴본 종목 중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보면 어떨까 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은 것과 관련해서 좀 밀리긴 해도 아직은 지켜줘야 될 자리들을 좀 잘 지켜주는 것 같아요. DNF 같은 종목들이 20개월선 회복해 줄 때가 좋다고 그랬는데 아직 20개월선 회복해 주지 않는 선상에서 잘 지켜주고 있고, 메카로 역시 월봉에서 나중에 치기 때문에 아직은 상황이 꽤 나쁘다고 보기는 힘들고 오히려 조금씩 더 모아가는 이런 전략들이 좋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20개월선 회복해주는, 즉 HLB나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제가 20개월선 회복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또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해 줄 때 5개월선까지 회복해 주면 상승, 조정, 다시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되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도 일단은 월봉이 높지 않아서 지금 너무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대응할 때 일봉에서 5일선 근처에서 매수라고, 주봉 같은 데서 20선 깨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고 들고 가는 게 맞는 전략 같습니다. TCK가 제법 강했었죠. 자, 월봉에서 보면 20개월선 완벽히 회복해 준 후에 교기열선이 이쁘게 잘 있고, 주봉에서 보면 역시나 2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밀려서 좀 밀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잘 돌아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테크윙이나 마이크로 프렌드도 전체적으로 보면 월봉에서 20개월선이 이렇게 잘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상승했다 조정을 했고 다시 돌아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죠. 특히 반도체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이제 올해 하반기가 지금이니까 뭐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고,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이제 거의 7만 전차 근처에서 8만 전자로 복귀하려고 하기 때문에 역시 같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대덕도 보면 월봉에서 이 바닥인 20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주식에서 월봉에서 20개월 선을 지켜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 지표를 갖고 있고, 주봉에서 역시 20선 위에서 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날 확률이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이렇게 사거리 관찰 올라왔죠. 240선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잘 돌아나갈, 반도체 관련해서 잘 돌아나갈 만한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불안하고 앞으로의 변동성 장세는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철저히 조심하고, 또 그 대응을 좀 철저하게 잘 해서 특히 신용 미수 같은 걸 조금 많이 쓰지 않는, 그러니까 좀 시장이 좀 좋고 살아날 때, 좋을 때 상관없지만 이게 불안하고 변동성 장세가 심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